양삼 이사의 유감. 오늘의 주제는 국민의 수준, 이렇게 해볼까요? 흔히 줄여서 민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민도가 모든 거를 좌우하거나 아마 상당 부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민도가 높은 것이 좋은 거냐? 예, 민도가 높은 것이 좋습니다. 우리들 스스로에게는. 그런데 위정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멍청한 게 좋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 위정자라고 만약에, 저보다도 여러분이 한번 위정자, 그러니까는 권력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 부하 직원이 똑똑하면 좋을까요? 적당히 똑똑하기를 원하지 똑똑한 국민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내 역지사지로 제가 권력자가 됐을 때의 일을 한번 상상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가만 놔두면 알아서 척척 일을 잘 해나가는 정도였으면 좋겠지. 그 이상 자신의 권력자의 어떤 그 잘잘못에 시비를 걸 만큼이나 판단을 할 만큼 똑똑한 국민은 피곤한 거예요. 정말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민도가 높으냐 낮으냐에는 희비가 갈린다고 그러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또 동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지하철을 좀 자주 탑니다. 예. 그리고 지하철 타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주차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편한 그런 구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많이 이용을 하세요. 지하철을 타고 나면 대개 여자들 혹은 노인분들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해외는 그렇지 않답니다. 해외는 가보면 남자들도 굉장한 퍼센티지를 차지한대요. 굳이 차를 몰고 다녀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분들이 지하철을 자주 이용한다고 그러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나라로 치면 그룹사 이사들도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도심 진입을 할 때 그 비용, 치러야 되는 비용이 꽤 된다고 그러네요. 주차비든 어쩌든 간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주 대그룹의 이사들도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몸을 낮추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는 기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범부들, 돈푼 깨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범부들도 한 번쯤은 지하철을 한 번쯤 정도가 아니라 좀 자주 지하철을 이용해 보시면은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고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세상이 다 자기의 둘레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기의 주변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로 온 국민이 구성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하철을 막상 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하철을 막상 타보니까 국민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개가 갸웃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장삼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기 위해서는 이 소재를 찾기가 참 좋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문득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지하철에서 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도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국민의 수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거니까요. 한 무리의 여자분들이 우르르 지하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조용해요. 제가 보기에는 한 8명, 9명이 한꺼번에 탄 것 같은데 아주 조용해요. 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대화를 하는데 수닥수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건너편에서 쳐다보다가 옷차림을 좀 봤죠. 근데 옷차림이 한국인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볼 때 중국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일본인들이에요. 일본 여자분들이 한 7, 8명, 아무튼 거의 10명 가까이 우르르 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런 모습이 국민의 수준을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장면이에요. 요즘 문제되는 어느 나라 있죠. 어느 나라의 그 국민들이 만약에 여자가 8명, 9명이 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마 지하철 난리 났을 겁니다. 시끄러워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어떤 사람하고 잠깐 얘기했더니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그 동남아 쪽 사람은 혼자가 타도 시끄럽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그 전화기 붙들고 소리 질러가면서 통화를 한대요. 거기에 비하면은 요즘 그 한창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그 우리 이웃집 나라 있죠. 어디라고 굳이 말 안 해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양반이라는 거예요. 그쪽은 그것도 몰려다니면서 시끄러운데 동남아 애들은 혼자 다니면서도 시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인은 무려 거의 10명이 가까운 여자분들이 탔는데 조용해요. 와,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생각한 게 국내 민도가 이렇구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막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일본인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본 분명히 선진국입니다. 근데 일본이 미울 뿐이에요.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미울 뿐이지 그 나라에 대해서 혹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민도입니다. 자, 우리나라 민도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민도는 저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일본의 중간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서 약간 중국 쪽으로 가깝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건 때문에 다른 사람 몇 사람과 얘기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 동남아인들은 혼자 타도 시끄럽다고 말했던 사람,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뭐 결과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국민이 이제 일단은 그 몰려다니며 시끄러운 게 중국 국민들이 이제 시끄럽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시끄러운 게 한국인이래요. 당연히 일본인은 아주 조용조용하고 아주 예의 바르죠. 그 나라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자신의 품위를 위해서 불편함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 나라 국민을 자기들이 배려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행위로 조용조용 아주 예의 바르게 지하철을 타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거는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게 민도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은 편이죠. 이 민도가 정치, 문화, 그다음에 경제까지도 다 영향을 미쳐요. 제가 얼마 전에 말했던 거 있었죠. 20대 국회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을 것이냐. 소가 웃을 일이라니까요.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아니나 달라요. 바로 그 이번에 초선 의원들 무슨 의원 연수원 사건이 발생을 했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안 뺏긴다니까요. 미쳤다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머리를 깎냐고요. 아니 300m, 그러니까 직선거리는 100m고 버스로 타고 왔을 때가 300m 정도 된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국회 그러니까 버스의 반의 반정거장밖에 안 되는 곳을 버스를 대절시켜가지고 그 이동을 시켰고 그다음에 전용 엘리베이터 3대를 전부 다 잡고 의원이 아니면 못한다 그러고 일반인들은 전부 다 계단으로 올려보냈다는 얘기예요. 과잉 의전이라고 해서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과잉 의전이 아니고 그들이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그거는 과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과잉입니까? 받는 사람이 불편해야 됩니다. 그 의전을 받는 사람이 불편해야지만 이것이 과잉 의전이 되는 거지. 받는 사람이 도리 부족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만족스러운데 이게 과잉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19대 때처럼 했다는 것이 그 국회 사무처의 그 답변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한 그 답변이 19대처럼 했다. 이건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국회 사무처 직원이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 친구는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우리가 몇 마디 했다 그래서 그냥 금방 바뀌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그걸 믿고 국회 사무처가 무슨 용감한 그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가 먼저 바꾸냐고요. 못 바꾼다니까요.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가 특권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다라고 뭐 얘기를 하거나 그래야지 국회 사무처인가요? 아무튼 이쪽에서 그 매뉴얼을 바꾸지. 이쪽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고요. 온갖 방귀 뀌는 놈들은 다 몰렸는데 국회에 못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권 내려놓기를 바꾸시는 건 오로지 국민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이 민도가 낮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고요. 못 바꾼다니까. 때려 죽여도 못 바꿉니다. 20대 그 의원들은 19대처럼 할 거예요. 왜? 19대처럼 하는 게 관행이라니까. 그 자기한테 오는 이 달콤함을 자기 스스로 왜 거부를 하겠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언론이 끊임없이 그거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언론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합니다. 그 국민이 바빠 죽겠는데 그거 하자고 피켓 들고 막 서 있을까요? 그것도 힘들어요. 뭐 힘들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또 어떤 사람 또 몰려 나오죠. 반대 2만 원 뭐 일당 받는다고 요즘 말 많은 있잖아요. 그쪽도 몰려 나와요. 그래서 또 뭐 싸움박질하고 그러면 인생이 국회의원님들 특권 바꾸자고 자기 인생의 그 피곤함을 느끼면서까지 할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거기서 국회의원 가가지고 특권 바꾸자고 막 난리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고. 안 한다니까요. 언론은 더 안 해요. 언론이 왜 더 안 할 것 같습니까?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언론인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모르는 사이일까요? 전혀 모르는 사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좀 있으면 점심 먹고 좀 있으면 저녁 먹는 사람들이에요. 뭐 좀 더 친하면 어깨동무하고 술도 먹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을 까봐야 얼마나 까겠냐고요. 또 A라는 사람이 야당 측에 가까운 언론이 여당을 까고 여당 측에 가까운 언론이 야당을 까면은 그놈이 돼버려요. 그래서 국민들이 피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의 특권이니 뭐 세비, 과당 세비니 뭐 이런 것들을 백날 얘기해봐야 그놈이다. 그래서 정치 부관십 쪽으로 돌아갈 뿐이지 국민의 민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 이놈 나쁜 놈이네. 그래? 저놈 나쁜 놈이네. 그중에서 이거는 여기가 고쳐야 되고 저거는 저기가 고쳐야 되겠네. 이런 국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 전체적인 수준과 교육이 올라가야 되고 먹고 사는 게 여유로워야 돼요. 먹고 사는 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국민 민도가 높은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지만이 국민 민도도 함께 올라가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잖아요.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교양이나 소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써먹을 수 있는 지식만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지식인이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기계들, 오로지 출세와 돈을 버는 데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일단은 훈련된 인간들이 나올 뿐이지 그 사람들이 지식인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주 고상한 교양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 그렇게 돼요. 출세의 수단일 뿐이지 자기 완성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교육이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나라는 다 민도가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도가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거에 비해서도 유난히 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조금 안 되죠. 2만 몇천 불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 3만 불에 맞는 국민도가 과연 얼마냐. 뭐 그까지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먹고 살만하게 됐으면 적어도 민도가 이 정도는 보다는 좀 높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많이 좀 아쉬운 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를 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국민 민도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역시 천박해요. 근데 이 천박함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재벌들에 대한 어떤 폐단을 고치지 못해요. 왜? 민도가 낮으니까. 액션이 안 일어나는데 재벌이 미쳤습니까? 요즘 옥시 가습기 세정제 때문에 난리가 났죠. 소중한 자식들을 잃은 부모가 가슴이 터져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옥시라는 그 회사에서 대하는 태도를 보시라고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 연기가 어땠냐고 뭐 말했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 아주 가식적이면서 흉내만 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옥시라는 그 회사가 아주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꼼짝 못해요. 근데 옥시라는 회사를 박살 낼 만큼 국민 민도가 높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불매운동이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옥시크린인지 모르겠지만 옥시 쪽에서는 이것만 넘기면 된다. 이 또한 그대로 지나가리라. 왜? 국민민도가 낮으니까. 20대 국회, 뭐 국회의원들 19대 국회 무슨 뭐 특권? 그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예요. 왜? 국민민도가 낮으니까. 그때만 그러고 많은 거예요. 국회 사무처가 뭐라 그랬죠? 과잉 이전에 대해서 19대처럼 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다. 앞으로가 언제죠? 4년 후입니다. 그때 가서 또 국민도가 또 홀딱 까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20대처럼 했다로 또 말 나오고 또 이 짓 해요. 국민민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천박해요. 천박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뽑는 거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뽑혀요. 저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제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그 지역구에 가서 저 사람 왜 뽑았어요? 꼭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뽑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아까운 사람. 제가 최근에 와서 정말 아깝다고 생각해 되어졌던 사람이 있죠.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 저는 그 사람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말했던 것들, 의정 활동들, 그다음에 이제 필리버스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그러고 했더니, 그 젊은 시절부터 그 운동권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노동에 관해서는 아주 전문가더라고요. 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당연히 되겠구나. 웬걸? 낙선했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 지역 구민이 있어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겠지만 그 또한 혹시 민도하고 연결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물론 그게 전부 다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요. 그 중국의 그 역사를 봐도 아주 훌륭한 황제가 있고 훌륭하지 못한 황제가 있어요. 그래서 훌륭하지 못한 황제가 결국 나라를 많이 말아먹죠. 그리고 자신의 운명도 아주 비참하게 되는 케이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왕을 뽑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놈이 하나 황제가 되면 나라는 아주 망해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뽑을 수가 있잖아요. 국민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모자라는 위정자를 만약에 우리가 뽑았다고 가정해 보면 그건 그 국민 탓이에요. 옛날에 왕들은 국민 탓이 아니었어요. 국민들은 일방적인 피해자였단 말입니다. 멍청한 왕이 하나 나타나면 그 국민들은 죽을 맛이에요. 그 사람 그 당시에 국민은 피해자죠. 지금은요. 지금 국민이 가해자입니다. 피해자 이민과 동시에 가해자예요. 공동정범이라는 거예요. 뭐 법률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그렇게 뽑았잖아요. 위정자를. 자기의 권력자를 우리가 그렇게 뽑았잖아요. 국회의원을 그렇게 뽑았고 대통령을 그렇게 뽑은 겁니다.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거 우리 탓이에요.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우리 탓이에요. 그 지역구 국민 탓이에요. 만약에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잘잘못을 우리가 지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국회의원은 아주 하얀 와이셔츠에 아주 멋진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심각한 얼굴로 나의 부덕의 소치를 통감하고 앞으로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서서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희들이 뽑았잖아. 너희들이 나를 뽑았잖아. 너희들이 천박하고 너희들이 무지함이 너희들이 그게 원인이지 그게 왜 어떻게 내 탓이냐. 나 이런 줄 모르는 것은 너희들이 어리석음이었다. 니네들 탓이야. 니네들이 천박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만들어냈으니 너희들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요? 그걸 누구 탓하냐고요. 이 모든 게 다 뭐가 원인이죠? 민도가 낮은 게 원인이에요. 우리들 스스로가 천박한 겁니다. 내가 천박하고 당신이 천박하고 우리의 이웃이 다 천박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스스로 받는 겁니다. 천박한 국민이 뽑은 천박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고상하게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무리한 얘기입니다. 무리한 얘기.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위험수위에 왔어요. 저 같은 장삼이사 같은 시장 바닥의 잡놈이 너무 그 위험수위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지하철에서 무려 10명에 가까운 인원수로 탄 한 무리의 여자들이 너무나 조용한 것이 이상해서 쳐다보니 일본인이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국민의 민도 차이. 국민이 천박하고 천박하지 않고의 차이가 와 저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한번 거론한 것뿐입니다. 장삼이사는 대본도 없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메모 같은 것도 뭐 정말 수치 모를 때 외에는 거의 메모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수치도 틀리고 그래요. 말도 횡설수설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웃이에요. 좀 더 멋있는 얘기나 좀 더 전문적인 얘기는 다른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웃이고 여러분들과 비슷하거나 혹은 똑같은 그런 수준의 이웃집 남자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천박한 국민이 천박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천박한 국민이 천박한 위정자를 뽑습니다. 천박한 국민이 그 천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천박한 국민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공동정범입니다.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어리석은 행위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사회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도덕, 윤리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장삼이사 유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